자, 어근과 접사 보겠습니다. 어근과 접사에서 중요한 거는요. 어근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뒤에서 품사에서 나오는 어간이랑 좀 헷갈리기 좋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헷갈리게 돼요. 접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미사가 뒤에 나오는 어미랑 조사랑 좀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을 그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문제로 내요. 그리고 문제로 내면은 좀 어김없이 정답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합성어랑 파생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어떻게 쉽게 나오면 당연히 학생들이 구분하는데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합성어에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건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전미사 특징 정도, 여기서는 전미사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미사 특징 정도 알아두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적은 건 아닌데. 그래요. 자, 어근은 단어의 구성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게 그 말의 뿌리근이거든요. 그게 말의 뿌리를 나타내니까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립성과는 상관없어요. 어근은 뭐 자립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형태소 단위로 나눴을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으로,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실질 형태소겠죠. 이게 어근은 다 실질 형태소예요. 근데 실질 형태소라고 해서 다 어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근 찾을 때는 실질 형태소로 찾으면 됩니다. 하늘은 하늘이라는 의미 하나가 있으니까 어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사과와 나무로 나눠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근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덧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덧신에서 중요한 거는 이 신이잖아요.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냐. 그래서 이 덧은 이 신이라는 어근에 붙어서 이 의미를 좀 제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접세요. 예,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신이라는 어근 한 개가 있는 겁니다. 먹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서 얘만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래서 얘만 이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근은 한 개로 보시면 돼요. 얘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미입니다, 어미. 예. 깨끗하다의 경우는 얘도 이렇게 쪼개서 깨끗해 클린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근은 얘예요. 그럼 하다는 뭐냐? 하다는 이 두의 의미를 지닌 그 하다 아니에요. 얘는 그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그 하다랑은 다른 거니까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얘도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깨끗이라는 어근 한 개에 하다라는 접사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럼 그 접사는 뭐냐? 어근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로 형식 형태소예요. 그 전에도 했지만은 접사, 뭐 어미, 조사 이런 애들은 다 형식 형태소예요. 접두사는 이 머리 두자를 써서 어근의 앞에 붙는 접사를 말하고요. 전미사는 꼬리 밑자를 써서 어근의 뒤에 붙는 접사를 말해요. 이 날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는 고기인데 어떤 날은 이제 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완전 익히지 않은 고기 뭐 그런 거겠죠. 날달걀도 뭐 그런 의미죠. 익히지 않은 달걀. 맨발은 뭘 신지 않은 그냥 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좀 의미를 좀 더해주는 정도밖에 못해요. 쏟다도 어떻게 쏟다, 좀 강하게 쏟는 거. 누르는 것도 짓누르다도 이제 누르긴 누르는데 좀 강하게 누르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그 뭐 혼자서 뭐 의미를 가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혼자서 쓰이거나.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어근이 뒤에 붙는 건데, 이제 사냥꾼은 이게 뭐 사냥을 뭐 잘하는 사람이나 뭐 즐겨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이런 꾼이죠. 이게 명사로 쓰이는 그 꾼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야, 저 새끼 꾼이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그 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접사고요.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지우다라는 동사에 다를 빼고 이 개를 붙여서, 이거는 뭐 도구 정도로 보실 수 있겠죠. 지우는 도구, 아니면 뭐 이게 왜 우리가 후라이팬에 쓰는 뒤집개, 뒤집는 도구 이런 거, 그런 걸로 마개,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거 쓸 수 있고 향기롭다도 뭐 향기에 붙은 제가 이거 사전도 아니고 이거 하나하나씩 말하기가 힘드네요. 자, 다 그런 겁니다. 예, 뒤에서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접두사와 간형사의 구분인데요.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관형사는 뒤에 가서 하겠지만 이 두 개를 구분한 뭐 뒤에 해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얘기하고 갈게요. 접두사와 간형사의 차이는요. 일단 접두사는요. 띄어쓰기가 안 돼요. 접두사는 띄어쓸 수 없고요. 관형사는 무조건 띄어써야 됩니다. 그리고 접두사는 아무렇게나 붙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접두사는 우리가 새파랗다 이때 새가 접두사거든요. 근데 관형사에 뭐 새신 이렇게 쓸 수 있는 유의 의미잖아요. 새신은 뭐 아무 때나 다 붙일 수 있잖아요. 이 새는 뭐 새 자동차, 새 가방 뭐 이렇게 하는데 새파랗다는 아무 때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샛노랗다, 뭐 새빨갛다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막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너무 그런 걸 보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두사와 어근의 구분 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접두사가 보통은 그 의미를 많이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이 뭐 날고기도 어쨌든 저게 읽지 않은 뭐 그 날것에 이런 의미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어떨 때는 실질적인 의미고 어떨 때는 형식적인 의미냐 그 약간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데 그거를 구분하라고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 이건 실제로 그냥 어렵다고 하고 특별한 구분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구분법이 있을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어보진 않으니까. 전미사와 전사어미의 구분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합성어와 파생어는요. 일단 단어의 종류에는요. 단일어랑 복합어가 있거든요. 뭐 단일어는 뭐 단일하게 있는 거고 복합은 복합적인 걸 말하는 거겠죠. 이제 단어의 정의는 저번에 했었죠. 이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그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 편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단어에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고 복합어 안에는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는데 파생어에는 접두 파생어와 전미 파생어가 있고 합성어는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얘들보다는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단일어는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뭐 의자, 주먹, 강, 바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내겠어요? 단일어는 시험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복합어가 중요한데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말해요. 둘 이상의 어근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하고요. 이제 접사가 붙은 거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근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 단어가 되려면은. 그래서 파생어는 이제 파생어부터 보겠습니다. 접두 파생어는 그 접두사가 붙어서 된 거를 말하고요. 전미 파생어는 전미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된 걸 말해요. 뭐 접두 파생어, 전미 파생어라고 잘 얘기 안 합니다. 예. 이 풋사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익지 않은 사과, 뭐 헷갈리는 뭐 그에 난 과일, 덧씨는 뭐 더 씻는 신, 뭐 다 이런 거겠죠. 앞에 붙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미 파생어는 이렇게 덥다에 개를 붙인 거죠. 이건 아까 나온 거 지우다에 개를 붙인 거고 가위에 질을 붙인 거고 뭐 이런 거 도둑질도 되겠죠. 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전미사의 특징이죠. 전미사의 특징이 나중에 어미랑 좀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얘 갑자기 왜 이러지? 일단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은 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 어미는 어쨌든 품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 전미사가 붙으면은 사전에 등재가 돼요. 그래서 전미사가 붙으면 뭐 덮개도 사전에서 찾을 수 있고요. 지우개도 사전에 찾을 수 있고 다 사전에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어미에 비해 붙을 수 있는 개수가 제한적이에요.
뭐 이런 개가요. 여기 지금은 뭐 두 개가 있지만 아무데나 개를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덮개, 지우개, 마개 그리고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죠. 근데 지금 어미는 계속 이게 어미랑 구분하는 게 중요해서 어미가 나오는데 어미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어간과 어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먹다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이걸 바꿀 수 있잖아요. 활용한다고 하는데 먹고 뭐 먹으니 먹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꿀 수 있죠. 이 바꿀 때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미는 막 어떤 뭐 그 동사든 형용사든 막 뒤를 계속 바꿀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그 접사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명사 파생 전미사는 뭐냐면 이제 명사를 이렇게 품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사로 바꿔주는 걸 말이에요. 원래 꾸다 같은 꿈을 꾸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 꾸다에 그 미음 이 접사예요. 접사를 붙이면은 명사가 된다는 거죠. 달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달리다에 기를 붙여서 달리기라는 명사를 만들어준 거죠. 그 운동 종목인 먹이 같은 경우에도 먹다에다가 다 떼고 이를 붙여주면은 이제 뭐 사료 뭐 먹이가 되는 거죠. 동사 파생 전미사는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공부라는 명사에 하다라는 이 접사를 붙여주면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낮추다 같은 경우에도 원래 낮다라는 형용사겠죠. 왜냐면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전미사 추를 붙이면은 추를 중간에 집어넣으면은 낮추다 이게 동사가 되겠죠. 낮추는 행위니까. 이 출렁거리다 같은 경우에는 출렁이 부사인데 여기다 거리다를 넣으면 이제 출렁거리다가 되고 다 그런 거예요. 형용사 파생 전미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명사에다가 이런 걸 붙여주면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명사에다가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부사 파생 전미사도 뭐 많이는 뭐 많이 먹다 이런 건데 많다에다가 다 떼고 이를 붙이면 많이라는 부사가 되고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냥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접두사 중에도 예외적으로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접두사가 있어요. 이제 보통 접두사는 이렇게 그 의미를 좀 제한하고 이런 역할이 대부분인데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 얘기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게 평가원 문제 중에 이 강마르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뭐야 싶어서 봤었거든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합성어 볼게요. 합성어가 파생어보다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중요도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합성어는 이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어근의 관계에 따라 나누고 결합 방식에 따라 나누는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는 시험에 한 번인가 나온 것 같은데 몰라도 상관없이 나왔고요. 결합 방식은 좀 중요하죠. 일단 대등합성어는요. 어근이 결합할 때, 어근끼리 결합할 때 정말 대등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걸 말해요. 오가다. 이거는 오다 가다가 붙은 거죠. 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팔다리도 팔과 다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고요. 뛰놀다도 뛰다 놀다. 예. 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죠. 속해진다는 거겠죠. 물걸레 같은 경우에는 물을 묻혀서 닦는 걸레. 책가방은 책을 넣는 가방, 돌다리는 돌로 만든 다리, 뭐 이런 식으로. 손수건은 요거는 뭐 이게 약간 작은 수건을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뭐 손에 쥐고 다니는 수건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그 종속 합성어로 나오긴 한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융합 합성어는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완전 새로운 의미가 되는 합성어를 말해요. 가시방석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가시를 박아놓은 방석은 융합 합성어가 아니라 종속 합성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방석을 본 적은 없지만 입방아 같은 경우는 입과 방아가 합쳐져서 이제 뭐 약간 그 구설수에 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돌아가시다도 돌다 가다가 합쳐져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뭐 죽다의 의미죠.
그 축단이 높인 편이겠죠. 피땀 같은 경우에는 피와 땀이 합쳐져서 노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노력. 물론 이것도 정말 피와 땀을 의미할 때는 대등합성어로 볼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 갖고 문제를 내지는 않을 테니까. 옛날에 저 이거 설명할 때 맨날 그 피땀 눈물 이거 노래 부르곤 하긴 했는데. 결합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요. 이 통사가 뭐냐면요. 이 통사는 진짜 사전 찾아보면요. 그냥 문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문장적 합성어를 말하는 거고요. 비문장적 합성어를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합성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사적 합성어가 더 많아요. 비통사적 합성어보다는. 그 예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통사적 합성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통사적 합성어에는 명사, 조사 생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외워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쓰는 형식으로 돼 있으면은 통사적 합성어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일단 명사인데요. 우리가 책가방 뭐 물걸레, 돌다리 이거 위에서 썼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들은 그냥 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사생략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야 너 뭐하냐?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어.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나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조사를 써놓을게요. 조사를 생략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게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사를 생략하고 단어를 만드는 거는 그게 그 통사적인 방법이에요. 힘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뭐였겠어요? 힘을 쓰다인데 여기에서 조사를 생략하고 그냥 단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재미없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어거든요. 근데 원래 재미가 없다 이런 거에서 가 생략하고 그냥 재미없다 아니면 뭐 재미가 있다 해서 거기에 가 생략하고 재미가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다 같은 경우에도 앞에 서다라는 문장에서 이제 조사 애를 생략하고 앞서다라고 만들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형어 플러스 명사인데 지난해 이 지난해는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여름 아니면 뭐 지난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사실 만들어 쓰잖아요. 문장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쓰다가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겁니다. 건널목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건널 뭐 아니면 뭐 건널 다리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꼭 목이 아니더라도 저기 건널 다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겁니다.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큰 아버지라고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전혀 이상하지 않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정말 그 덩치가 크신 아버지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아버지의 형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구조기 때문에 그 통사적 합성어로 봐요. 그리고 어간에다가 연결어미를 붙여서 쓰는 거. 이게 뭐 어간은 아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걸어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걷다 플러스 가다인데 여기다 다 떼고 물론 이제 어간이 좀 변해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어를 붙여서 걸어가다라고 만든 거죠. 자, 이 뛰어가다를 볼게요. 여기도 뛰다 플러스 가다를 이제 이게 합칠 때 여기다 연결어미 해서 뛰어가다. 왜냐면 우리가 뭐 먹다 보다 이거 합치면 어떻게 합칠 거예요? 먹어보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먹어보다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많이 쓰다 보니까 단어가 된 거겠죠. 굳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쓴 거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좀 그리고 자주 나왔어요.
왜 많이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비통사적 합성어. 문장 구성 방식 어긋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거든요. 이거는 그 어간의 위에 우리는 연결 어미를 붙여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건 연결 어미를 생략한 경우예요. 그래서 어간을 바로 붙인 거죠. 검다와 불다. 원래 이거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검고 불다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이게 통사적 합성어로 만들려면 검고 불다 이거를 붙여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이 연결 어미를 생략해서 검불다라고 만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쓰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열고 닫다 이 경우에도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열고 닫다라고 써야 되잖아요. 열고 닫다. 예. 근데 이거를 뭐 그 통사적 합성어로 만들면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열닫다 이렇게 그냥 열닫다라고 하니까 여닫다 이것도 연결음이 없으니까 어쨌든 비통사적 합성어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어간의 명사. 이거는 사실상 그 관용어에서 이게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미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덮은 밥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빼고 어미를 빼고 덮밥이라고 쓴다는 거죠. 이거는 연결어미 생략? 이건 좀 전성어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접는 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접는 그 는을 빼고 접칼이라고 쓴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거라서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시면 됩니다. 연결어미가 아니에요. 전성어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부사 플러스 명사는요. 뭐냐면 부사가 용언을 그 꾸미는 수식하는 품사거든요. 이게 부슬이 부슬부슬 내린다.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해서 내린다를 원래 꾸며줘요. 근데 지금은 부슬비라고 해서 부슬 그 명사 앞에 쓰인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비통사라고 보는 겁니다. 예. 산들바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산들산들 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부사거든요. 근데 명사 앞에 썼기 때문에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리고 동사명사 이거는 우리가 보통 나는 책을 읽는다 해서 책을 읽다 이렇게 하는데 독서 같은 경우 읽을 독에 책 써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책을 이렇게 되니까 그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생각할게요. 엄청 더럽게 썼네요. 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05년 9월 너무 좀 옛날 문제죠. 이런 14년 이전 거는 사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풀면 돼요. 예, 자료 해석으로. 자, 보기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건 많이 틀렸는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들끼리 만나 세말을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합성어겠네요.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 세말을 만들기도 한다. 이거는 파생어 중에 접두파생어겠네요. 전자의 예로는 어근 날다가 어근 가다를 만나 날아가다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고 이거는 뭡니까? 그 통사적 합성어죠. 지금 상관없는 거긴 한데 후자의 예로는 풋이 어근 사과 앞에 붙어 덜이근의 뜻을 더하면서 풋사과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렇죠.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파생어 강은 마르다 앞에 붙어 심하게 의 뜻을 더하면서 강마르다를 만든다. 이게 강이요. 이 답은 1번이거든요. 이게 접사예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어근이 되려면은 뭐겠어요? 뭐 리버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강하다의 그 스트롱의 의미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쟤 왜 저렇게 깡 말랐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말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심하다의 뜻을 더하는 그 접두사예요. 예. 그래서 어근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걸 제일 많이 틀렸거든요. 그 2번을요. 2번이 22%,
이게 13, 13이라서 제일 많이 틀렸는데 이게 첫은 사랑 앞에부터 처음의 뜻을 더하면서 첫사랑을 만든다 해서 이게 첫은 우리가 띄어 쓰잖아요 보통 뭐 첫 방학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많이 써서 이게 단어가 된 거예요. 첫은 띄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는 색시 앞에부터 새로운의 뜻을 더한 이거는 뭐 당연히 알겠죠? 이건 뉴라는 의미가 들어간 거. 이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접두사가 되려면 새빨갛다 뭐 이런 거에 새가 돼야 돼요. 이 두 개도 많이 틀렸는데 얕은 보다 앞에부터 얕게의 뜻을 더하면서 얕보다를 만든다. 이게 얕은 정말 얕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래서 어근이고요. 5번에 구는 밤 앞에부터 구운의 뜻을 더하면서 군벌 만든다. 이게 되게 특이한데 이 군을 쓰는 거는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군밤이랑 아마 군곡기가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잘 거의 없어요. 보통 군의 뜻을 더하는 건 군의 의미를 갖는 건 맞기 때문에 이게 접두사는 아닌데 되게 좀 특이 케이스죠. 보통 뭐 군말, 군소리 이런 거는 그 쓸데없는이라는 의미의 접두사는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랑은 다른 거니까. 어쨌든 요건 좀 특이 케이스긴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07년 6월 13번인데 요거 사실 큰 의미는 없는 문제긴 해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냥 집어넣어 놨습니다. 있길래. 전미사 답은 조건에 따라 답 1과 답 2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답 1은 자음 뒤랑 모음 뒤에 모두 결합하고 자음 뒤에만 결합한다 해서 그러면 뭡니까? 모음 뒤에 결합한 거 고르면 되겠죠? 뭐냐 모음 뒤에 이거 두 개죠. 그러면 이게 답 1이라는 거 아니야. 이것들은 답 1에 니은 미음 들어가야 된다. 니은 미음 안 들어간 거 이 망할 하나밖에 안 날라가요. 자, 답 1은 단어에도 결합하지만 그는 싸움에서 이긴 장군답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답 2는 단어보다 큰 단위에 결합하지 않는다 해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답 1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고 답 2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차이로 나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건 뭐겠어요? 자격이나 특성. 일단 아이답다, 신사답다, 아이답다는 묶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도서관답다겠죠. 이게 자격이나 특성이니까. 이거는 성질이고. 그래서 뭐야? 답 4번이겠네요. 이건 별로 어렵진 않죠. 뭘 많이 틀렸냐? 10번? 이거? 10%? 넘어갈게요. 이거 7년도 6월에 나오고 또 수능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65%좀 많이 틀리긴 했죠. 타당하지 않은 거. 자, 건설 이거 바로 선지 보겠습니다. 대다 1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뭐죠? 받침 있고 받침 없고 그래요. 모두 붙을 수 있네요. 대다 2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도 결합하는구나. 이거는 여러분이 이때는 뭐 문법적인 지식을 막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갈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도 풀 수 있을 거예요. 명사 부사는 아까 말했듯이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되다는 못은 뭐겠어요? 못이 명사로 쓰이려면 이게 뭐 박는 못 말할 거 아닙니까? 뾰족한 거. 아이 너무 못 그린다.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이런 거. 그림을 참 못 그린다. 뭐 해가지고 이 못은 못 그린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수식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사예요. 그래서 참은 명사겠죠. 왜냐면 참 거짓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 두 개만 봐도 제낄 수 있죠. 대다 1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대다 2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동사는 행위고 형용사는 그 성질이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건설되든 발견되든 평가되든 처리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동작이 들어가는. 근데 못되고 참되고 막되고 영광되고 이런 거는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말하니까 형용사가 맞는 거겠죠. 넘어갈게요. 대다이는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가 결합하지만 대다이는 그렇지 않구나. 일단 이거는 좀 구분하기 어려우면
5번부터 볼게요. 되다 일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 이는 바뀌거나 변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이 바뀌거나 변하다인데 이 정말 못된 거는 그냥 뭐 바뀌거나 변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그 성질 같은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야. 그러니까 4번은 그냥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모든 선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풀 때. 이게 문법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14년 이거부터는 좀 잘 봐야 되겠죠. 14년 예비 시행인데 많이 틀렸죠. 이거 별로 어렵진 않은데 많이 틀렸어요. 말도 안 되게 많이 틀렸어요. 자, 다음의 기획에 제시된 파생접사들을 이용해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죠. 만일 선생님이 우뽀라는 새말을 만들었던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울보 말고 우뽀라고 만든 거겠죠?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자,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파생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하는 파생접사에는 보 외에 직이, 꾸러기, 장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이 되게 쉬워요. 직이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 뭐 문지기 뭐 이런 거겠죠.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 이거 장난꾸러기 같은 거.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 뭐 미장이 이런 거.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직이라는 말, 유행을 지키는 사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제일 많이 틀렸어요. 17%. 유행을 지키는 사람.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도 산꾸러기. 그냥 뭐 너무 심하면 산꾸러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죠.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은 노래꾸러기. 안 돼요. 되게 창의적이죠. 예. 이것도 5% 10%야. 장난 아니다.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농담장이에요. 농담을 너무 잘하는 거야. 예. 이건 거의 뭐 기술적으로 농담을 하는 사람. 그래서 농담장이 안 돼요. 이거 5% 틀렸는데. 이런 거. 한가를 전문으로 만든 사람이란 한가장이 이건 기술이잖아요. 그거 정말 그거니까. 이거 5번이거든요. 이게 무슨 61%밖에 말도 안 되죠. 이때 예비 시행이라서 그 성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풀었다고 생각돼요. 농담장이. 그래요. 16년 9월 비형.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나와도 아마 64%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틀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등이었네요. 자, 보기엔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자, 받침 디귿과 티읕이 조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읒, 이거 뭐요? 이거 지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부교마. 그렇죠. 자, 받침 디귿, 티읕이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거. 이것도 미다지. 이것도 구교마죠. 받침 디귿 뒤에 전미사 희가 결합돼 티를 이루는 치루. 이거 전부 구교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봤을 때는 사실 구개음화에 들어가 있어야 이거 구개음화에서 한번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아닌가? 어쨌든 이거 구개음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문제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걸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자, 바르게 적용한 거죠. 가치가 없다의 가치는 기억에 따라 티귿을 치읓으로 바꿔준 건데 이게 뭐예요? 조사의 모음이죠. 그럼 이게 조사인가요? 물론 아직 조사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조사는 그 자립할 수 있는 거 뒤에 붙는 거예요. 갓은 자립할 수 없어요. 예,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접사죠. 예. 접사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소치난 MB를 준비의 소치난은 기억에 따라 티에서 소순 맞죠? 이거는 조사가 맞아요. 예.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예. 그것은 파치다는 니은에 따라 티읕을 치읓으로 하고 어쩌고저쩌고인데 니은은 뭡니까? 전미사. 이게 전미사예요? 아니죠. 이거는 서술격 조사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아니에요. 자전거의 바시다의 희는 니은에 따라. 니은은 이거 전미사 모음인데 아니죠. 이거 희니까 디귿에 따라라고 봐야 되겠죠. 우표를 붙이다의 디귿에 따라. 이거 아니네. 희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접사와 조사만 구분할 줄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누가 제일 많이 틀렸냐면요.
이거 17%에 655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학생들이 조사와 접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거 구분 잘 해야 된다고. 씨. 잠시만요. 긴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이거 조금 중요한 문제라서 넘어가고 싶은데 볼게요. 17년 수능에서 나왔던 거죠. 자,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부터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전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제공하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 첫째로 전미사는 동사, 형용사에부터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 활용할 때. 예를 들면 녹다의 어근 녹에 전미사 이가부터 새로운 어간 녹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녹이다의 어간 녹이는 녹다의 어간 녹과 구별된다. 그렇죠. 왜냐면 녹다, 녹고 녹으면서 녹자마자 뭐 이렇게 녹이 고정이고 녹이다는 녹이고 녹이면서 녹이자마자 이렇게 해서 녹이가 고정이잖아요. 당연히 구별되는 거겠죠. 둘째로 전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부터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품사 바꾸는 거 특징이라고 했죠.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전미사 이가부터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이 발음 어렵네.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예 명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어미가 붙은 경우에는 서술어로 기능을 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셋째로 전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부터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그 사동전미사, 피동전미사가 있거든요. 이히리기 우구추하는 거.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전미사 히와 이가부터 형성된 익히다와 먹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지닌다. 사동은 뭐 시키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넷째로 전미사는 타동사에부터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동사와 사동과 피동을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전미사 기가부터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피동은 이제 당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전미사는 눕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지 맙시다. 한편 하나의 전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접사는 좀 제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전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1에부터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살키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붙잖아요. 어근 살에는 전미사 리가부터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전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 속에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1과 전미사 히의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 일시히와 같은 거. 이게 너무 당연한 말들이죠. 그냥 중간에 뭐 끼일 수 없다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70. 그럼 뭐 적절하게 틀리긴 했죠. 잠시만요.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이건데 바로 이거 선지 볼게요. A에서 B와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의 비다의 어간과 같다. 어간을 이거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거 활용시켜 보면 되겠죠.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웠다. 이 비워만 보면 되겠죠. 시간을 비우다. 시간을 비우다겠죠. 그 기본형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비우다, 비우고, 비우니, 비우면서 비우예요. 얘가 고정이죠. 근데 시간이 빈다는 시간이 비다겠죠. 비다는 비다, 비고, 비면서 비가 고정이죠. 비우와 비는 당연히 다르죠. 아니에요. 비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의 전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이다.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높이 날다. 아주 높이 날다잖아요. 높이 날다는 이거는 부사겠죠. 명사가 아니라 이거는 나가리죠. C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에 놀은 소설을 기한. 자,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이거는 명사 맞죠? 아까 얘기 나왔죠. 어디입니까?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때 명사가 돼버리면 서술어의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했죠. 적절한 것이 3번이네요. 끝났습니다. 이제 시험 같은 데는 4번, 5번 굳이 볼 필요 없겠죠. 근데 뒤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전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이 모든 동사에 아무 때나 막 붙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니에요. 이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의 다른 형태에서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어, 그 품사에는 중간에 끼어들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끼어들었으니까 이게 접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품사를 바꿀 수 없어요. 오다는 그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끼어들었으므로 품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동사겠죠. 예. 근데 잠시만요. 뭐가 많이 이게 제일 많이 틀렸네요. 예. 이것도 많이 틀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어간 문제, 품사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거는 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바꿔보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 품사 문제긴 한데 이것도 품사 정확하게 정의만 알고 있으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부사는 그 용언을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의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기냐 또. 요 문제는요. 제가 접미사라서 넣어놓긴 했는데 너무 품사를 많이 알아야 되긴 해요. 전성어미 같은 경우 같은 거를.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세국어도 너무 많이 섞여 있고. 파생어와 합성어네요. 잠시만요. 자, 파생어와 합성어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09년 6월 문제죠. 이거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있어서. 니은은 눈금과 자가 형체와 형체가 새겨진 대상이라는 의미관계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뭐 눈금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예. 다음 중 이와 같은 의미관계를 보이는 것은 해서 이거 저거는 뭐 약간 종속 합성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 물어본 건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모눈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모눈종이 그 있잖아요. 그래서 모눈이 있는 종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5번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 문법적인 도움이 없어서. 2009년 9월입니다. 요거 되게 많이 틀렸죠. 엄청 많이 틀렸는데 이거는 지금 나와도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봐서 틀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짧은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A와 같은 것. A는 믿음이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은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전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헛디디라는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구성이 이거랑 같은 거 뭐냐? 뭐겠어요? 이건 뭐 이 믿다의 음이 붙은 거잖아요. 접사, 전미사 음이 붙은 건데 이거 믿다는 그 믿는다 해가지고 이 동사 아닙니까? 동사가 명사가 된 거죠.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구성이. 그래서 달리다에 기가 붙은 동사의 명사 붙은 이거죠. 사실 완전 되게 쉬운 건데 이걸 뭘로 엄청 많이 틀렸냐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틀렸는데 60번이죠. 54%가 여기서 틀렸어요. 그냥 여기서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뭔가 믿음과 기쁨은 뭐 감정적인 그런 유사해 보이잖아요. 믿음과 기쁨은. 그래서 이걸 했어요. 이걸 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 이 길이는 뭐죠? 이게 길다라는 형용사가 명사가 된 거고 기쁘다도 기쁜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명사가 된 거고 털은 그냥 명사에 그 보를 붙인 거. 아까 뭐 울보처럼 털이 많은 사람 뭐 이런 거겠죠. 오뚜기는 오뚝하다에 그냥 이걸 이를 붙인 거예요. 오뚝하다도 형용사겠죠. 근데 이거는 그걸 붙여갖고 겁나 틀린 거거든요. 예, 이거는
별 중요하진 않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이 12년 9월 12번입니다. 자,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와 같이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파생어를 분류한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렇게 많이 틀린 건 아닌데 정답은 7이네요. 이때 좀 문제가 쉬웠나 봐요.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부터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의 형성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품사와 문장 구조의 변화가 없음. 명사 어머니에 시가부터 명사 시어머니가 된다. 그렇죠. 이거 어머니는 명사고 시어머니도 명사니까 전혀 바뀐 거 없죠.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짐. 동사 웃다의 웃의 의미부터 명사 웃음이 된다. 바뀌었죠.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짐. 잡다에 희가부터 잡히다가 되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와 같은 문장이 도둑이 경찰에 잡히다처럼 완전 바뀌었죠. 그 문장 그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 잡다에서 잡히다로. 위의 니은과 디귿에 모두 해당함. 그러니까 품사도 달라지고 문장 구조도 달라지는 거. 형용사 낮다에 추가부터 동사 낮추다가 되면 방 온도가 낮다와 같은 문장이 내가 온도를 낮추다처럼 바뀐다라는 거죠. 이거 그냥 근데 보고 찾으시면 돼요. 잠깐만요. 적절하지 않은 거?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기획에 들어간다. 이거 품사 바뀌지 않은 거 말하는 거죠. 명사에서 명사가 됐으니까 바뀌지 않은 거죠. 땡. 파라타에 새가 붙은 세파라타는 기획에 들어간다. 그렇죠. 파라타도 형용사, 세파라타도 형용사니까. 지우다인 지우에 개가 붙은 지우개는 니은에 들어간다. 이거 명사 그 품사 바뀐 거 말하는 거죠.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맞죠? 열다의 열에 리가 붙어 열리다는 디귿에 들어간다. 그 디귿이 뭐였죠? 그 문장 구조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열다에서 열리다로 바뀌면은 문장 구조 바뀌는 거 맞죠? 일다 일에 희가 붙어 읽히다는 리을에 들어가면 품사도 바뀌고 문장 구조도 바뀌어야 되는데 일다 동사죠. 근데 읽히다도 동사잖아요. 그래서 품사 바뀌지 않으세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근데 이거 잠깐만요. 몇 번이죠 이거? 61번? 76% 이거 뭐가 많이 틀렸냐면요. 이게 12%가 틀렸거든요. 뭐 돼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멋의 품사를 몰랐던 걸까요? 멋쟁이 당연히 명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명사입니다. 이거 14년도 수능 문제인데 보기의 기억니은은 예로 적절한 것은 75% 많이 틀리진 않았어요. 한글 맞춤법 제4장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파생어이면서 모건의 원형을 밝혀 적은 거, 파생어이면서 원형 밝혀 적지 않은 거, 합성어이면서 원형 밝혀 적은 거, 밝혀 적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니까 파생어, 합성어. 그러니까 파생어, 합성어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사실상. 기억은 파생어니까 그 합성어 있는 거 날리면 되죠. 이거 뒤뜰 쌀알은 다 어근이 붙었으니까 합성어죠. 합성어 하나라도 있으면 날리려고 했는데 없네요. 그럼 이 니은에 그 파생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니은에 파생어 있는 거 이거 잠깐만. 아이씨. 이거 파생어죠. 날릴게요. 뭐 많이 날리지. 이거 파생어죠. 길다에 이를 붙인 거잖아요. 날릴게요. 일단 이 두 개네요. 그래서 파생어에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냥 발음대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길이는 원형을 밝혀 적은 거 맞죠? 길다에 원형을 밝혀 적었잖아요. 원형 밝혀 적지 않았으면 길이라고 적었겠죠. 그래서 밝혀 적지 않은 경우가 아니죠. 이겁니다. 다. 이제 문제 설명을 할게요. 마중 같은 경우에 이제 무덤 딴 거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지붕 이런 게 같은 이거 마중은 이게 맞이하러 나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맛 플러스 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발음 그대로 마중이라고 된 거고요. 무덤 같은 뭐야 이거 한국어 이미 그만해. 무덤도 어디 묻은 거잖아요. 묻엄이에요. 중은 안 나오던데 엄은요 그 옛날 접사로 나와요.
이게 접사였던 거죠. 근데 이게 덤이 뒤로 가면서 그런 거예요. 지붕도 뭐 집에 뭐 웅이겠죠. 그게 이게 뒤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은 거는 원형 그대로 살려놓은 거고 원형 밝혀 적지 않은 거는 그냥 발음 값으로 쓴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수능이었나요? 16년에도 비슷한 문제 나오긴 했어요. 2016년 수능인데 85% 많이 틀린 건 아니죠.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보고 있다. 기음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해서 또 파생어와 합성어 나눠 놓은 거죠.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 A만 충족한 경우 기억 볼게요. 파생어죠. 이파리와 얼음. 그러니까 이파리는 이렇게 발음 소리대로 적은 거 맞죠? 근데 얼음은 소리대로 적은 거 아니죠. 그랬으면 얼음이라고 돼야 되니까 날릴게요. 적절한 것이죠. 마소는 일단 말과 소니까 합성어는 맞죠. 낮잠도 합성어는 맞는데 뭐야 이거 니은 A만 충족한 경우에요. 이거 소리대로 적은 거 맞죠? 말소라고 하는 거 마소라고 하니까 낮잠은 뭐 소리대로 한 거라고 볼 수 없겠죠. 날릴게요. 잠시만요. 디귿은 뭡니까? 웃음. 아씨. B만 충족. 어법에 맞도록 쓰는 거죠. 바가지가 어법에 맞도록 쓴 거 아니잖아요. 소리대로 쓴 거죠. 그래서 날려야 돼요. 예. 파생어 이거 둘 다 파생어죠. 예. 아직 뭐 이상한 거 붙었으니까. 리을은 자 합성어죠. 옷소매 밥알 이거 맞죠? 합성어는 맞는데 뭡니까 이게? B만 충족. 어법에 맞도록 쓴 거죠. 옷소매 밥알 이거 다 발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쓴 거죠.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는 거랑 어법에 맞도록 적는 이게 원형을 살려 적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랑 거의 똑같은 문제죠. 예. 꿈과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미음이 뭔데? 그 파생어죠. 사랑니는 사랑과 이빨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성어라고 봐야 되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접사니까 파생어 맞겠네요. 그러니까 합성어 파생어 구분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13년 6월이에요.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네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A와 같은 거. 합성어의 구성 방식 앞세운.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용언의 경우 합성어의 내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 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해서 이거 아까 조사 생략이랑 거의 똑같은 거죠. 이거 뭐겠어요? 멍들다는 멍이 들다 하겠죠. 예.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죠. 이거는 빛을 내다. 이거는 목적어겠죠. 힘을 쓰다. 그렇죠. 그늘이 지다. 이거는 주어 서술어. 남과 다르다. 이거 다르다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겠죠. 근데 뭐예요? 앞에 세우다. 이거는 부사겠죠. 그러니까 남과 다르다. 이거 5번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 품사 만약에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면은 이 뒤에 가서 공부하면은 안 어려울 거야. 뭐 별로 많이 틀리고 이런 건 없네요. 넘어갈게요. 15년 9월 A형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이 앞에 게 13년이었죠. 얼마 안 된 문제죠. 이것도 그 합성 뭡니까?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죠. 자, 65번에 보기의 기억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에서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와 오가다와 비교해보자. 많은 사람이 오고 가다. 이거는 띄어쓰기 했으니까 한 단어 아니죠.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이거 한 단어예요. 오가는 사람이 많다. 이것도 한 단어죠. 오고 가다는 오고 가다라는 구는 단어 오다의 어간 오의 연결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어간이 연결어미로 형성되어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에 엄청 잘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초반 문제니까. 한편 오가다는 어간이 직접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와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어간과 어간이 그냥 바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연결 어미로 형성된 거 찾으라는 거죠. 꿈꾸다. 이거는 통사적 합성어긴 한데 조사생략이죠. 연결 어미가 아니라 돌아서다. 이건 돌다 플러스 서다가 연결 어미 아에 의해서 막 이거 2번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틀릴 만한 게 없어요. 뒤섞다 같은 경우에는 이 뒤가 마구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파생어예요. 예. 빛나는 빛이 나다 해서 이거 조사 생략한 거죠. 예, 통사적 합성어. 오르내리다는 이거 오르다 내리다를 어간 합쳤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겠죠. 넘어갈게요. 이게 15년에 나오고 이게 17년에 6월 달에 나왔어요. 이게 많이 틀렸죠. 예, 그래서 12안에 들어갔는데 보기의 기획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해서 합성어는 어근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죠. 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이게 지금 찾으라는 게 비통사적 아닙니까? 뛰노는 뛰다 놀다 해서 답 1번이죠, 사실. 이거 알기만 하면 되게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해서 자, 모르다 보다 해서 연결어미 넣어갖고 한 거니까 통사적 합성어죠. 저마다 타고난 이거는 뭐겠어요? 타고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제일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14, 6구죠. 이걸 제일 많이 틀렸어요. 이거는 타다 플러스 나다 아닙니까? 그래서 타고로 연결 어미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타다는 라이드 뭐 그 의미겠죠. 나다는 벌스 태어나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인데 잠깐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그걸 말하는 거죠. 지난달은 그 관용어로 된 거니까 뭐 어렵진 않겠죠.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굳은 살 말고 뭐 굳은 뭐 딴 걸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다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 별로 틀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이전에 나왔었는데 이거 58% 틀릴 건 아니죠. 아씨 왜 이렇게 기냐? 이거 긴데 사실 조금 보긴 봐야 돼요. 이게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그냥 설명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17년 9월 문제입니다. 자,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요소 분석이 있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할 건데 이 문장 구조 하는 거는 여기서 보진 않을 거예요. 이게 11번인데 이거 11, 12 세트 문제거든요. 12번은 뺐어요. 문장이라서. 자,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민물과 고기로 쪼갠다는 거죠. 민물고기로 쪼개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고기가 무늬가 없으니까 민물고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안 쪼개고 보통 민물에 사는 고기로 쪼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물 해가지고 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뭐 강에 사는 물고기라는 거겠죠. 예, 그렇게는 할 수 있죠.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아까처럼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있는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왜냐면 민물과 고기가 먼저 합쳐진 거니까 이거는 파생어는 아니잖아요.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거죠.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돌로 만든 집의 벽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벽돌집은. 예. 이 뒤에는 이제 그 문장 그거라서 12번 관련 문제거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일단 이걸로 11번 풀 수 있습니다. 자,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56% 엄청 많이 틀렸죠. 이때. 예. 이거 근데 합성어 파생어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거든요.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미는 민물고기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모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처음 쪼갤 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자,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보자 이거죠. 자, 이거 그 나들이 옷은 뭘로 쪼갤 수 있어요? 나들이 하는 옷으로 쪼갤 수 있죠. 이거는 나들이 옷이고 그 다음에 나들과 이로 쪼갤 수 있겠죠. A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이다. 이거는 자 처음은 나들이 옷은 합성어죠. 이렇게 쪼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나들은 이가 붙은 파생어예요. 예,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예. 그 다음에 나들은 이제 뭐 나다 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어로 쪼갤 수 있겠죠. 자, B는 눈웃음이죠. 눈과 웃음으로 쪼갤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합성어죠. 먼저는. 그 다음에 웃음은 뭐예요? 파생어죠. B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그렇죠. 이거는 파생어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뭐 어근이니까. 그러니까 파생어인 합성어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요. 예.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거 드높이다는 뭘로 쪼갤 수 있냐면 이거는 순서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뭐 높이다에 그 많이 높이는 드높이다로 쪼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드높다에 이를 집어넣은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이다에 드를 붙인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뭘 먼저 볼 건지를 사실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뭘로 하든 이게 파생어의 파생어거든요. 그렇죠. C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것도 접사가 붙은 거고 이것도 접사가 붙은 거잖아요. 그럼 쪼개면은 드높다가 나오면 또 이게 파생어가 되고 이 높이다도 또 파생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뭐부터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도. D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집집이는 처음에 이렇게 쪼개니까 파생어겠죠. 그 다음은 합성어잖아요. 이거 집집은. 예. 그래서 파생어인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 파생어가 되겠죠. 아니죠. 놀이터는 어떻게 쪼개겠어요? 이렇게 쪼개죠. 놀이와 터. 그래서 그 다음에 놀이는 파생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가 돼야 되죠. 안 돼요. 이 터는 왜 우리가 이거 터가 좋다 이거기 때문에 그 접사 아니에요. 어근입니다. 잠시만요. 이건 뭐가 많이 틀렸냐면요. 이렇게 많이 틀렸. 이게 엄청 많이 틀렸네요. 나들이 옷. 뭐 어떻게 쪼갠 거지? 어쨌든 이거 뭐 왜 많이 틀렸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쪼개고 당연히 이가 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틀린 문제들도 결국 그 기본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 18년 9월달 문제네요. 이것도 엄청 많이 틀린 문제예요. 39%의 1등 했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틀린 이유는 없는데 제가 뭐 이 새끼는 뭐 맨날 많이 틀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이 틀릴 것 같은 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나와도 틀릴 거라고. 존나 하기 싫다. 이 선생님이랑 학생들은 지들끼리 얘기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없었으니까.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성의 궤도를 도는 인공적 물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생긴 거겠죠. 이 말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인공과 위성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거 합성명사 이거 다음에 19년 수능인가? 하여튼 그때 나와요. 근데 그때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 바로 그 전 작년 해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몰랐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19년 수능인가? 잠깐만요. 그 수능은 아니고 19년 6월 달에 나온 거네요. 사이시온. 얼마 전에 푼 건데 제가 까먹었었네요. 예. 그래서 합성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생님, 합성명사는 명사와 명사만 합쳐진 말 아닌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 논밭 이렇게 쪼개진 거죠.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건널모. 이 건너다가 활용하는 거죠. 건너다, 건너고, 건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리다, 노리다에 그 미음 붙인 거죠. 석다에 연결음이 한 거거든요. 석가찌개와 같은 경우도 있고 새색시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관형사죠. 새.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합성명사들을 보니 뒤의 말이 모두 명사네요.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얘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명사도 있답니다. 아닌 것도 있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터넷 강의죠. 인터넷 강의에 이 앞자만 딴 거죠.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이요. 또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컴퓨터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첫...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씁니까? 컴신이라고. 컴맹이지. 컴퓨터 플러스 문맹 해가지고 아, 존나. 저 이거 문제 풀 때 진짜 어이없었어요. 이렇게 누가 써? 이 선생님 미친 거 아니야? 그래요. 넘어갈게요. 자, 보기의 김연주 윗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대로 만든 거 말하는 거죠. 선생님을 줄여서 쌤이라는 말로, 이거는 발음이잖아요. 쌩님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기억 다 나가리. 개와 살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대. 이거 파생어잖아요. 개 이거 접두사. 예. 없어요. 안돼. 답이 2번입니다. 근데 뭘 이렇게 많이 틀리냐 이거죠. 이게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4번과 대학을 결합해 4대. 이거는 인강에 있었으니까 맞죠. 점잖다라는 형용사로부터 점잖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뭐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게 비비다에 그 미음 만들어서 만든 거겠죠? 이게 그거겠죠. 노림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비빔이라는 말도, 근데 이게 비빔이라는 명사로도 있거든요. 진짜. 예. 뭐 섞어서 만든 뭐 음식 이걸 말한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상관없어요. 이게 그 명사는 어차피 불고기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 EBS 해설에는 이거를 그 활용형 용언의 활용형으로 봤던데 뭘로 봐야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별로 안 어렵죠 이거 39% 틀린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밑줄친 단어 중 기억의 예로 적절한 것은 73%. 그렇게 많이 안 틀렸네요. 그게 뭔데요? 명사가 아닌 것들로만, 그러니까 명사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해서 이 잘과 못은요, 그림을 잘 그린다 해서 뭐요? 그린다를 꾸며주니까 이거 부사겠네요. 못 그린다 해서
둘 다 똑같겠죠. 부사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예. 사실 되게 답은 쉽게 나오는데 만약에 밑으로 간다 해도 이걸 부사인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명사 하나만 걸러내면 되죠. 언니는 가구를 전부 새 것으로. 이거 의존 명사거든요. 나가리. 아이가 요 사이에 몰라보게 훌쩍 갔다. 사이. 이거 틈이라는 거죠. 명사죠. 나가리. 오늘 이건 명사입니다. 나가리. 나는 갈린 길 명사 나가리. 그래서 이건 틀릴 이유가 없어요. 밑에도 너무 쉬워요. 근데 저는 요가 뭔지 몰랐거든요. 처음에. 요가 뭐지? 이렇게 하다가. 요는 뭐지? 이에 무슨 뭐 귀엽게 낮추거나 귀엽게 표현한 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걸 내고 있어요. 망할 새끼들이.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다 길지? 요거 한 문제만 풀면 됩니다. 18년 수능이죠. 돌아가시겠다. 너무 하기 싫다. 이것도 원래 그 여러 문제가 있는데 세트 문제인데 12번 제가 날렸네요. 한 개가 중세국어라서. 자,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합성어.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파생어.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 그 접두파생어. 파생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한 것, 접미파생어죠.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파생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 있는데 이 접사는 그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게 헷갈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이에 비해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그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품사를 배우고 나면 알 텐데, 이거 어미는 아까 그 변할 때 용언이 변할 때 계속 변하는 부분을 변할 때가 아니라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접사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게 구분점 제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 문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야 이제 문제 풀기가 수월하지. 이거를 처음 들어가서 다 공부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미리 공부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의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뭐 체언의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그러니까 원래 어미나 조사는 단어를 만들 수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용언의 활용량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뭐 체언의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악의 혹격조사 아가 결합된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그러면 아기야 아니에요? 근데 아가라고 했네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문제 풀 수 있거든요. 바로 풀게요. 밑에는 딴 거니까. 자, 다음 문장에서 기억 미음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위였어요. 많이 틀렸죠. 아기가 맨손으로 사진 자, 아기 장수가 아기 장수는 기억에 해당한다고요? 으이씨. 기억이 뭔데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 그렇죠. 아기와 장수 맞죠? 결합이 맞네요. 맨손으로의 맨손은 니은에 해당하는 거. 파생접사가 어근 앞에 그거. 이 접두사. 그렇죠. 맞죠? 날릴게요. 사인의 어간은 디귿에 해당하는 디귿이 뭔데요? 파생접사가 어근이 뒤에 결합한 거. 이거 그렇죠. 파생접사 이가 어근 싸 뒤에 결합했다. 이게 원래 기본형이 뭐겠어요? 싸타죠. 근데 거기 안에 이가 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접사. 그래서 사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다의 어간은 이게 맞는 얘기죠. 깨트리는 은 리을에 해당하는 거. 리을이 뭔데요? 어미는 용언 어간에 결합해. 어간에 결합한다고요? 그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트와 결합했다. 이거의 어간이 뭔데요?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변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거 그럼 활용해 보면 되잖아요. 변화시켜 보면 되죠. 깨트리는 깨트리다, 깨트리다겠죠. 깨트리다, 깨트리고 깨트리는 깨트리면서 깨트리거든요. 어간이 변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어간 깨트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거. 이게 답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그 어간과 어근을 정확하게 정의만 알고 있으면은 헷갈릴 게 없습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모습이는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험 모습과 결합했다.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모습이라는 명사에 이가 조사가 붙은 거죠. 예. 만약에 이걸 못 찾더라도요. 나머지가 너무 쉽기 때문에 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이 다음 건 2011년이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 비문학에는 그 국어란다. 문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재로.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고 푸시면 돼요. 물론 이런 거지 같은 문제들도 있긴 한데 잘 보고 푸시면 됩니다. 예, 도저히 이거 못 풀겠어요. 예. 그 다음은 품사네요. 이거 끝나고 그 교육청 문제를 풀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어쨌든 어근과 접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